보자. 그래서 오늘 명제 증명을 하게 됐고요. 명제 증명 파트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명제 증명이랑 절대부등식의 증명이 있고요. 절대부등식의 활용은 이제 그 절대부등식을 가지고 이제 뭐 최대값, 최소값 구해준다 뭐 이런 얘기거든. 근데 여기서 명제 증명이라는 건 좀 다른 파트고, 그다음에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여기 나오는 게 산술기하 평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뭐 이런 거야. 그다음 그걸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오늘 할 이야기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제를 증명하고 싶어. 어떤 명제를 증명하고 싶은데 증명은 어떻게 할까를 한번 생각해보자. 증명이라고 하는 증명은 어떻게 할까? 일단 크게 보면 증명은 딱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직접 증명이라는 게 있고요. 간접 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내가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거기는 걔는 직접 증명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직접 증명하기 힘들면 당연히 간접적으로라도 증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배우는 간접 증명은 사실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또 있어. 직접 증명이야 뭐 그냥 직접 증명하면 되는 거고, 간접 증명이 이제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귀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귀류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귀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귀납법은 수학 1에 들어가서 수열 파트에서 귀납법이라고 하는 증명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귀류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직접 증명, 간접 증명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귀류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거, 직접 막 증명하는 게 아니야. 우리 피타고라스 증명법 되게 많잖아, 그지? 그렇게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얘가 이렇게 되니까 쟤는 참을 수밖에 없어. 저기는 쟤는 맞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귀류법이거든. 근데 그 귀류법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지금 증명이 되는 거냐면, 봐봐. 어떤 명제가 있다고 쳐봐. 어떤 명제가 있어. 그럼 그 명제를 만약에 내가 부정을 한번 해봐. 부정을 하면 뭐가 되겠어? 그 명제가 뭐가 돼? 아니다가 되지. 아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부정을 해버리는 거야. 부정을 해버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명제가 만약에 거짓임을 밝혀준다고 생각해봐. 얘를 부정해버렸다? 근데 거기가 거짓이었대. 그러면은 원래 명제는 뭐였겠어? 참이었겠지.를 밝혀주는 방법이 귀류법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 우리 명제라고 하는 파트는 명제는 총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지? 3가지가 있다고 했어.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생명제 이런 게 있다고 했고, 그다음 뭐가 있다고 했어?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가 있고, 모든 어떤 이건 생략할 게 여기에 포함된다고 치고 갑시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생명제는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P라는 명제 자체가 뭐였다? 참이었다면, 여기가 참이었다면 거기는 걔의 부정인 not P라고 하는 건 반드시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얘가 거짓이었다면 여기는 얘가 참일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이 흐름을 가지고 생각했던 거고, 그 다음에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얘는 여기는 이 명제 자체가 참이었다면, 이 명제가 참이었다면 여기는 얘로 만들어지는 얘 대우 명제 not Q이면 not P이다라고 하는 이 명제도 여전히 뭐가 됩니다? 참이 됩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들을 했었단 말이야. 기억나죠? 그래서 귀류법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보통 이제 뭐냐면 어떤 명제가 있을 때 거기는 그냥 부정을 해. 그리고 그 부정한 그 명제가 여기는 얘가 거짓임을 밝혀. 오케이? 그럼 얘가 거짓이래. 그러니까 이건 얘가 뭐가 되겠어? 참이 됩니다.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귀류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귀류법에 좀 한 맥락, 비슷한 맥락으로 뭐가 있냐면 대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우법. 얘는 뭐냐면 이게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가 있어. 여기 얘를 증명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얘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그럼 마찬가지로 나는 뭘 증명하냐면 not Q이면 not P이다. 여기는 얘를 증명하는 거야. 그럼 여긴 얘가 만약에 참이었다면 여기는 얘가 뭐가 되겠어? 참이 됩니다를 이용해서 푸는 거. 증명하는 방법. 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맥락은 되게 비슷해요. 귀류법의 원래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여기는 얘의 정의는 뭐냐면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에 모순이 생김을 보여 원래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귀류법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있었어. 그 결론 거기는 걔다 아니다를 붙여. 여기는 얘를 부정합니다. 근데 거기는 걔가 모순이 생겼대. 모순이 생겼다는 건 거짓이 됐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명제가 거짓이 됐다. 부정한 명제가 거짓이 됐다. 라는 걸 이용해서 원래 명제가 참임을 보여준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얘를 뭐라고 불렀어? 우리 가정이라고 불렀어. 여기는 얘를 뭐라고 불렀어? 결론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지? 맞아요? 그럼 여기는 이 말뜻 자체가 뭐냐면 결론을 뭐 한대? 결론을 부정한대.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에 뭐가 생겼대? 모순이 생겼대. 를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할 때 귀류법이라는 거 안에 대우법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귀류법은 생명제에도 쓸 수 있는 거고 대우법은 P이면 Q이다꼴의 명제에 쓸 수 있는 거. 기본적인 맥락은 완전히 같은 건데 결론 두 개는 좀 뭐 구분 지으려면 구분 지어도 될 것 같고요. 포함 관계는 이렇게 뭐 귀류법에 대우법이 포함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직접 쓰고 언제 간접 쓸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접 증명이 가능하면 직접 하는 게 좋겠지. 근데 직접 증명이 안 된다면 간접 증명을 하는 거고. 문제에서 얘는 귀류법으로 증명해 주세요라고 준다면 그때는 귀류법으로 보여주면 되고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맥락만 잘 알면 돼요. 대우를 이용한다는 건 그냥 not Q이면 not P이다. 여기는 얘가 참임을 보여줄 수 있어. 얘는 또 직접 증명하는 거야. 얘를 직접 증명해서 여기는 얘를 보여주는 거니까 결국 얘 입장에선 간접 증명이 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를 증명하는 게 쉬울까 얘를 증명하는 게 쉬울까를 먼저 생각해보고 얘를 증명하든 얘를 증명하든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대우법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되나요? 여기는 얘가 기본적인 명제 증명 파트에서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용어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정의와 정리로 구분해라. 정의는 뭘까? 정리는 뭐고? 정의는 뭘까? 일단 정의. 수학에서 말하는 정의. 정의가 뭘까요? 정의는 그냥 말 그대로 이름을 붙여놓는 걸 정의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냥 이름을 붙여놓는 거. 그냥 이런 현상은 앞으로 내가 이렇게 부를래. 여기는 얘는 리모컨이라고 부를래. 여기는 얘는 키보드라고 부를래. 이런 걸 정의라고 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리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선생님이 정리하기만 하면 맨날 강조하잖아. 무조건 완벽하게 딱 외워야 된다. 맨날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뭐 이런 것들. 그죠? 썩 2로 가면은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최대 최소 정리, 뭐 사이값 정리, 평균값 정리 뭐 이런 것들이 또 정리들이 막 나와요. 중학교 때는 뭘 배웠고요?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걸 배워. 그럼 정리가 뭘까? 정리는 그냥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증명된 명제입니다. 오케이? 정리는 증명된 명제예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 된다라는 그 사실은 증명이 됐지. 그렇게 증명된 명제를 가지고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애시당초 증명할 필요 없이 여기 있는 얘가 리모컨이다라는 걸 증명할 필요 없잖아요. 그지?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정의라고 합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등변 삼각형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뭘까요?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 말 그대로 이름 안에 그 명칭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등변이잖아요. 그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의가 되는 거고요.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은 서로 같아요. 라고 하는 이 현상은 증명이 된 하나의 현상이잖아. 그지? 그런 현상을 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의랑 정리 이거 정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자, 봐봐. 1번.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정삼각형이라고 한다. 그지? 얘는 뭐 증명할 필요가 없이 저렇게 부르기로 한다. 정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 좀 전에 말했지만 쟤는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정리. 증명된 명제예요. 저거는. 그죠? 그다음에 다항식 fx를 x에 관한 1차식 x-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f 알파가 됩니다. 이거 선생님이 그렇게 강조했던 나머지 정리죠. 그죠? 저것도 마찬가지 증명이 된 명제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저 증명된 명제를 사용해서 우리는 문제를 푸는 거죠.
다음 두 집합 A와 B의 교집합 A와 B는 X바 X는 A의 원소 그리고 X는 B의 원소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교집합을 정의할 때 저렇게 정의했었죠. 그죠? 저건 정의가 됩니다. 두 개는 구분해 줄 수 있으면 되겠어. 그죠? 됐죠? 넘어갑시다. 자,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임의의 실수, 여기는 모든 실수라고 할 수 있겠네. 임의에는 모든이라고 똑같은 말이니까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A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증명 파트가 항상 너희를 되게 많이 괴롭힐 거예요. 증명하는 거는 증명하는 방법들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특수한 그 상황들을 너희가 정확하게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를 해줄게 얘들아. 모든 실수는 양수거나 0이거나 재민이가 아이스크림을 사게 된 겁니다. 알았어. 그죠? 다시 말할게. 모든 실수는 양수거나 0이거나 음수예요. 오케이? 그 성질, 그거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지? 그걸 이용해서 증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를 증명해라 라고 하면 첫 번째 뭐 할 거냐면 첫 번째 그럼 A가 0보다 큰 거 한번 생각해 볼까? 두 번째는 A가 0일 때 생각해 볼까? 그다음 세 번째는 A가 0보다 작은 거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서 0보다 큰 건데 A에다가 A를 곱한 거를 우리 A제곱이라고 하잖아. 그럼 양수 곱하기 양수는 뭐가 되겠어? 양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됩니다. 그러니까 A제곱은 뭐가 됩니다? 양수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0이래. 그럼 A 곱하기 A는 당연히 뭐겠니? 0이겠지. A제곱은 0일 겁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곱하기 A래. 마찬가지 음수 두 개를 곱해도 여전히 양수되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 우리 그지? A제곱은 양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싹 다 묶어봤더니 A제곱이 될 수 있는 거는 0보다 크다. 도 되고요. 0이다. 도 됩니다. 라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A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별거 없지? 근데 이거를 생각하지 못할 거야. 처음에 임의의 실수 A에 대해서 A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일단 처음에 되게 막막할 거거든. 알았죠? 그러니까 증명할 땐 증명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방법들은 기억해 놓고 있어야 합니다. 저런 거 증명하고 나와요? 나와요. 귀찮아, 그지? 이쪽 파트는. 넘어갈게요.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여라 이렇게 됐어. 자연수 n에 대하여 여기는 이런 건 대전제라고 했어요. 이런 건 건들지 않습니다. 전체 집합의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들어가면 바꿔줘야 돼. 응? 가 저기 안으로 들어가. 그렇지. 근데 뭐 가운데 들어갔다고 대전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에는 대전제가 아니었으니까 가운데 들어가 있던 거야. 대전제는 대전제다운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았죠? 정제는 n은 자연수야 라고 그냥 나한테 말해줬어요. 자연수 안에서만 생각해 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잠깐만, 우리 아직 방학이죠? 개학 아직 안 했죠? 내일 개학이요. 특강도 안 했죠, 오늘? 오늘은 졸면 안 된다, 진짜? 원래 안 졸았지만, 그지? 재민이가 정확하게 딱 1초 졸았거든? 근데 선생님이 그걸 딱 봤어, 하필이면. 저런. 아이고. 잘 먹어야지. 다시 볼게. 잘 봐봐, 이제 봐봐. 자,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이제 n 제곱이 짝수이면 n은 뭐다? 짝수이다. 이거를 이제 딱 봐봐. 증명을 하기가 어때? 힘들어요. 왜냐면 잘 봐봐. n 제곱이 짝수다라고 주는 거를 내가 세팅을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n을 짝수다라고 해놓으면 얘는 세팅하기가 되게 쉽거든. 뭐라고 세팅하면 되겠어? n이 짝수다 이런 거는 그냥 n이라고 하는 건 뭐다? 2k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거기 있는 걔를 가지고 여기 있는 얘를 보여주는 거는 n제곱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4k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2 곱하기 2k제곱입니다. 라고 생각해서 왜 선생님이 여기 있는 4k제곱을 2 곱하기 2k제곱이라고 했을까? 짝수임을 보여주고 싶어. 강조하고 싶은 거야. 짝수임. 짝수는 2의 배수잖아. 그지? 2 곱하기 어쩌고여야 짝수입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n이 2k다라고 했을 때 n제곱은 2 곱하기 2k제곱이니까 짝수다라는 거 보여주기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 역은 되게 증명하기가 쉬워요. 그죠?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요. 얘가 짝수다 그러면 n제곱을 내가 뭐라고 놓을 거야? 2k라고 이렇게 놓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 n제곱을 통해서 내가 n을 표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죠?
저기는 얘가 짝수임을 밝히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얘이면 얘이다를 증명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뭐 거짓이다가 아니라 저기는 쟤를 증명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간접 증명을 할 거고요. 그 간접 증명 중에서 대우를 사용해도 되고 귀류법을 사용해도 됩니다. 똑같은 얘기야 사실은. 두 개 다 해볼게요. 두 개 다 해볼게. 일단 귀류법을 먼저 사용해보자. 귀류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겠어? 지금 사실은 완전 똑같은 얘기를 그냥 이름만 바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봐봐. 귀류법은 뭐라고 했어? 결론을 뭐 한대? 부정한대. 그러면 n이 짝수라면 n이 뭔 소리야? 홀수라면 n이 홀수라면 홀수라 하자. 여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가정이 모순이됨을 보인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결론은 뭐겠어? n제곱이 홀수임을 보여주면 될 것 같아. 그지? 그럼 봐봐. n이 홀수라고 한 다음에 n을 뭐라고 쓰면 되겠니? 2k-1입니다. 혹은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선생님 마이너스라고 쓰는 걸 선호한다고 했어요. 그죠? 왜? 얘 플러스라고 하면 여기다 1 넣으면 3 되잖아. 그치? 그럼 두 번째 홀수부터 나오거든. 맞아? 근데 여기 마이너스라고 해놓으면 1 넣으면 1 나오잖아. 첫 번째 홀수부터 나오거든. 그래서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만들어준 여기 있는 이 문자는 K는 자연수 라고 이렇게 꼭 써줘야 됩니다. 왜냐면 K가 아무 말이 없으면 K는 뭐겠어? 복소수입니다. 그죠? 됐어? 복소수 안에 있는 모든 값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K 대신에 2분의 1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얘는 지금 0이 돼버려요.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2가 됩니다. 짝수가 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K, 내가 만들어 놓은 변수에 대한 그 설명은 반드시 달아줘야 됩니다. 이런 거 안 달면은 감점. 오케이? 증명 파트에서. 그래서 이렇게 달아줬어. 그리고 다시 한번.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쓰려면은 K는 뭐라고 해야 될까? 0 이상의 정수라고 설명해 줘야 돼. 그래야 여기는 얘가 홀수를 의미할 겁니다. 0을 넣으면 1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쟤를 선호하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좀 편하게 가려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럼 n제곱을 해봤더니 n제곱은 뭐가 되겠어? 2k-1의 전체 제곱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4k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뭐가 돼요? 4k에다가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리고 2에다가 2k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k에다가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선생님이 또 멀쩡히 잘 있는 식을 여기는 얘를 내가 이렇게 바꿔놨어. 이유는 뭘까? 얘가 짝수임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더하기 1을 하면 걔가 홀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어. 됐어? 이거 임으로 n제곱은 뭐가 된다? n제곱은 뭐가 된다? 짝수가 아니게 된다. 아니게 됨. 오케이? 그러니까 뭐가 틀렸다? 처음에 가정했던 n이 홀수다라는 여기는 얘가 틀렸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죠? 그러면 n은 짝수였구나 라고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귀류법입니다. 됐나요? 그럼 똑같은 말을 그냥 뭘로 할 거냐면 귀류법 말고 대우법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아예 애시당초 뭐 할 거냐면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홀수면 n제곱이 홀수다를 보여줘. 그럼 이걸 내가 증명을 해서 참인 걸 알아낸다면 여기는 얘 대우 명제인 저기는 저 명제는 참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걸 보여주는 과정이 이거지. 결국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귀류법, 귀류법, 대우법을 정확하게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나요? 다음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여라.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두 번째 스킬이 하나 들어갑니다. 두 번째 스킬. 자, 모든 실수를 표현할 땐 뭐라고 했지? 양수거나 0이거나 음수다. 오케이? 셋 중에 하나다. 됐습니다? 유리수를 표현하는 방법. 잠깐만. 그 전에 짝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2k. k는 자연수. 홀수를 표현하는 방법 2k-1. k는 자연수. 3의 배수를 표현하는 방법 n은 3k. k는 자연수.
3의 배수가 아님을 표현하는 방법. n은 3k-1과 3k-2. 걔가 3의 배수가 아니다를 표현하는 방법들입니다. 알겠죠? 유리수임을 표현하는 방법. 유리수임을 표현하는 방법. a분의 b입니다. 유리수는 어떤 수예요? 분수로 만들 수 있는 수입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수는 어떤 수들이 있죠? 분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수 있어요. 소수 0. 얼마 소수 있어. 근데 소수 중에서는 유한소수가 있고 무한소수가 있는데 유한소수는 모조리 다 유리수입니다. 무한소수 중에서는 순환하는 애는 유리수, 순환하지 않는 애는 무리수였잖아. 순환하는 애는 뭘로 만들 수 있었으니까? 유리수, 분수꼴로 만들 수 있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유리수다라는 요 말은 이제 어떻게 문제에서 표현하냐면 a분의 b다라고 표현하고요. 여기다 뭘 달아주냐면 a, b는 서로 소인 자연수다 라고 하는 요런 표현을 달아줍니다. 다시 유리수를 세팅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유리수를 세팅하는 방법이고 이 서로소라는 말이 개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리수는 기약분수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기약분수가 뭐였죠?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형태가 기약분수였어요. 맞아요? 됐나요? 그래서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거는 이제 서로소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A와 B는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되는 모든 수들은 전부 다 유리수라고 말할 수 있고 유리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유리수를 나타내는 표현은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렇다고 또 모든 걸 딱 그렇게 하진 않아.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거든.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저렇게 할 때도 있어. 어쨌든 지금은 가장 기본이 되는 표현들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그럼 이제 봐봐. 여기는 얘가 참임을 증명하고 싶어. 나는 현재 여기는 얘가 참임을 증명하고 싶어. 그럼 여기는 얘는 어때? 지금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가 아니잖아. 그지? 그냥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그냥 명제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대우를 사용할 수 없단 말이야. 애시당초. 그러니까 얘는 뭐해?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오케이? 결론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귀류법으로 쓰겠다는 소리예요. 지금 증명하는 방법이. 그래서 결론을 부정해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루트 2가 유리수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로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걸 보여준다고? 가정의 모순이 됨을 보여준다고. 그죠? 근데 봐봐. 처음에 루트 2라고 하는 거는 유리수다. 유리수이니까 a분의 b다라고 쓸 수 있고 a, b는 뭐라고 했어? 서로소인 자연수로 표현할 수 있다. 그지? 루트 2가 유리수라면 맞아요? 그럼 여기는 얘가 지금 뭐예요? 다시 여기는 얘가 다시 뭐가 되는 거? 모순이 생기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여기서 모순의 초점이 어디냐면 여기가 초점이에요. A, B가 서로 손이 아니니 여기는 얘가 또 초점이 됩니다. 일단 계속 봐봐. 보자. 그럼 이렇게 돼 있었다면 이 넘어가서 양변 제곱해봐요. 그럼 A 제곱 2배는 B가 됩니다. B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내가 무슨 해석을 할 수 있냐면 B 제곱은 2의 배수입니다. 라는 해석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앞에서 2의 배수라는 건 짝수를 만들 수 있잖아. 그지? 앞에서 무슨 증명을 했냐면 n제곱이 짝수라면 n은 짝수다라는 증명을 해놨어. 맞아? 그럼 얘를 정리로 사용한다면 여기는 이걸 가지고 뭘 얻을 수 있냐면 b는 2의 배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 이해되니? 그러니 b를 뭐라고 넣을 수 있냐면 2k라고 넣을 수 있습니다. k는 뭐라고 넣을 수 있겠어? 자연수라고 넣을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걔를 여기는 이 식에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이 a제곱은 4k제곱이 될 거고요. 결론 a제곱은 또 뭐가 되니까 2k제곱이 되니까 이 상황에서 그럼 a제곱은 2의 배수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 a제곱이 2의 배수니까 a도 뭐가 돼? 2의 배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도 2의 배수, b도 2의 배수가 되잖아. 근데 얘네들은 뭐라고 했어? 서로소라고 했어. 약분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둘 다 똑같은 거를 소인수로 가지면 안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결론, 여기는 얘 가정에 모순이 생겼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결론 뭐가 되겠어? 루트 2는 무리수였구나. 얘가 틀렸다는 걸 보여주면서 루트 2는 무리수였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서 증명하는 방법이 귀류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느낌으로 계속 증명을 해 나갈 거예요. 이게 뭐 하나 싶지? 나도 그랬어. 처음 배울 때 나도 그랬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 하라는 거야? 이런 거였는데 그냥 차근차근 그냥 시키는 대로만 따라서 가면 됩니다. 알았죠? 특별한 표현들이 따로 주어져 있고요. 그럼 그 표현들을 선생님이 지금 알려줬습니다. 처음에 실수, 양령음, 오케이? 양령음, 실수는 양령음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몇의 배수, 그거는 예전에 선생님이 1학기 때 자연수, 정수의 분류 쪽에서 다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정수의 분류. 2의 배수면은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거랑 1인 거랑 3의 배수면 나머지가 0인 거, 1인 거, 2인 거 4의 배수는 0인 거, 1인 거, 2인 거, 3인 거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는 그 얘기. 그 다음에 여기는 유리수는 A분의 B로 표현할 수 있고 A와 B는 서로소인 자연수로 표현되는 거. 오케이? 이런 핵심 포인트들, 여기 너희들이 혼자 스스로 생각하기 힘든 것들, 이런 것들 먼저 잡아놓고 그걸 토대로 이런 것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너희가 증명을 하면 되는데 이 증명의 흐름이 어떤 증명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케이? 다시 직접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는 간접 증명을 택한 거고요. 간접 증명 중에서 우리는 배운 게 뭐야? 귀류법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지? 귀류법이라는 건 뭐예요?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에 모순이 생김을 밝혀서 원래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그 흐름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너희가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런 방식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귀류법이구나. 나중에 귀납법은 또 귀납법대로 증명하는 방법이 따로 있으니까 그때 또 할 테니까 지금은 귀류법 정확하게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귀류법이라는 방법은 저런 방법입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기본 문제 23-1번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일단 지금 증명하는 방법에는 직접 증명도 있고요. 간접 증명이 있는데 귀류법도 있고 대우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출발할 거예요. 저기는 제일 증명하고 싶어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증명 들어갔어요 저기? 이건 어차피 전제니까 저기는 쟤만 증명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 저는 그냥 대입하고 싶은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사실 A는 0이다 B는 0이다 알고 있잖아, 그지? 근데 저런 것들이 다 증명을 해야 되는 명제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알고 있어도 증명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까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 이거는 뭐 증명할 필요가 있었겠니?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어떻게 증명할까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 대우를 써보자. 오케이? 저명제 대우를 씁니다. 그러면 A는 아니야. 0이 아니야. 그리고 이 B 또는 B는 0이 아니야. 요거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 아니야를 증명하고 싶은 거야. 됐죠? 그럼 또는이니까 쟤는 떠느니까 경우에서 몇 가지 생겨요? 3까지 생깁니다. 첫 번째 A가 0이 아니야. 그리고는 이제부터 콤마로 대체합니다. B는 0이 아니야.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다음에 A가 0이 아니야. 그리고 B가 0이야.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A가 0이야. B가 0이 아니야.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저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 증명해버리면 됩니다. 됐나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라면 A제곱은 뭐겠어? 0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가 아니라 클 겁니다. 맞아요? B제곱은 뭐겠어? 0보다 클 겁니다.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가 되고요? 0보다 커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가 됩니다? 0이 아니게 됩니다. 증명 하나 했어요. 두 번째, A제곱은 0보다 커질 거고요. B제곱은 0일 겁니다. 해서 똑같아집니다. A제곱은 0이 될 거고요. B제곱은 0보다 커질 겁니다. 해서 똑같아집니다. 그죠? 결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 아니야.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증명 끝. 이렇게 가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거, AB가 자연수일 때 AB가 짝수이면 A 또는 B가 짝수이다 이렇게 돼 있어. 저기도 마찬가지로 대우로 가볼게요. 얘는 대우로 가는 게 훨씬 더 쉽겠다, 그죠? 왜? 또는이니까.
쟤를 부정하면 그리고가 될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쟤는 뭐가 되겠어? A 그리고 그리고 B가 홀수일 때 뭘 증명하고 싶은 거야? A, B가 홀수임을 증명하고 싶은 거야. 그죠? 그래서 A를 뭐라고 둡니다? 2K-1이라고 둡니다. B는 뭐라고 둘까요? 2N이라고 할까? 이렇게 하자. 됐어? 그럼 여기다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변수에 대해서 책임을 꼭 져줘야 된다고 했어요. K랑 N은 뭐가 됩니다? 자연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곱해 봅니다. 얘는 2K-1에다가 다시 AB는 2K-1에다가 2N-1이 될 거고요. 여기 얘는 뭐가 됩니다? 4KN-2K-2N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여기 얘는 2에 2KN-K-N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왜 이렇게 표현한지 알겠지 이제? 좋습니다. 여기는 자연수니까 2배 하면 짝수가 될 거고 더하기 1 되니까 홀수임을 증명했네요. 그러니까 저기는 이명제, 대우명제인 저명제도 참이겠군요를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자 23-2번으로 가볼게.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라. 이건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는 거랑 완전히 동일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반복해 볼게요. 자, 루트 3이 뭐라고? 유리수라고 하자. 규율법 쓰고 있어요. 하자. 됐습니다? 그럼 루트 3을 뭐라고 놓을 수 있겠구나? A분의 B라고 놓을 수 있겠구나. A랑 B는 뭐구나?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놓을 수 있겠구나. 다음에 자, 여기서 양변 넘겨주고 제곱합니다. 그럼 얘는 A제곱의 3배가 뭐가 돼요? B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해석을 해보자. B제곱은 뭐가 됩니다? 3의 배수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 B도 3의 배수겠죠. 사실 이것도 사실 증명 과정이 필요하긴 한데 여기서는 그냥 넘어갈게요. 저거 증명은 어떻게 해요? 저거 증명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잖아. 아까는 뭐 했지? 이거 하고 갈까 이거? 자, B의 제곱이 3의 배수이면 B는 3의 배수이다. 이걸 증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는 얘 대우명제를 또 쓸 겁니다. 얘 대우명제는 B가 3의 배수가 아니면 B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이걸 증명하면 되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첫 번째 B를 뭐라고 넣을 거냐면 3K-1로 넣을 겁니다. 얘는 마이너스 2로 넣을 거야. 3으로 나온 나머지가 1인 애들입니다. 괜찮죠? 두 번째는 또 B를 뭐라고 넣으면 되겠어요? 3K-1로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K는 자연수 꼭 써줘야 되고요. K는 자연수. 했을 때 B제곱을 해봅시다. 얘는 3K-2 전체 제곱이 될 테니 얘는 뭐가 되겠어? 9K제곱에 마이너스 12K에 플러스 4가 될 건데 얘는 플러스 4가 될 건데 여기는 얘는 3배의 3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에 더하기 1이 되므로 왜 이렇게 쓴지 알겠니? 왜 굳이 4를 내가 이렇게 쪼갰고 왜 갑자기 여기에 3을 묶었고 왜 이렇게 쓴지 알겠어? 3의 배수가 아님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얘가 만약에 묶여서 여기 남는 게 없었다면 3의 배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묶였는데 1이 남았잖아. 그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애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해서 이렇게 되니까 B제곱은 3의 배수가 아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B제곱은 3K-1의 제곱은 9K제곱에 마이너스 6K에 플러스 1이니까 3의 K제곱, 3K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1이 되면 얘도 여전히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니까 3의 배수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B가 3의 배수가 아니라면 절대로 이제 B제곱도 3의 배수가 될 수 없었던 거고 얘가 안 되니까 결국 B제곱이 3의 배수라면 B는 3의 배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b제곱은 3의 배수이니 b도 3의 배수일 거야 라고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 여기서 내가 또 뭐라고 쓸 수 있습니다. b는 3k라고 쓸 수 있게 돼. 여전히 k는 뭐라고 해야겠어? 자연수. 됐나요? 그러니 여기는 얘다 다시 집어넣으면 9k 제곱 될 거 아니야. 그럼 3, 3 약분해버리면 a 제곱이 또다시 3b, 3k 제곱이 될 테니까 a 제곱도 3의 배수가 되고 그래서 a도 3의 배수가 되고 그래서 얘네들 a랑 b가 서로소가 아니게 되고 a랑 b가 서로소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에 모순이 생겼고 그러니까 저기는 처음에 가정, 저기는 제가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맞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됐나요? 이런 흐름대로 풀면 됩니다. 왜 B를 저 두 개로 나눈 거예요? 3의 배수가 아닌 거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애들도 있고 3의 배수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애들도 있으니까 두 개로 나눠야겠죠. 꼭 증명할 때 저 두 개로 나오는 거. 그렇지. 꼭 하나만 하면 안 돼요. 안 되죠. 다 보여줘야 되지 않아? 3의 배수가 아닌 수들은 4도 있지만 5 같은 애들도 있잖아. 근데 4 같은 애들만 다 증명해주고 증명 끝났어요 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죠. 다 보여줘요. 만약에 5로 나는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분류를 5가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하나 빼고 뭐 4가지로 하겠지. 그러니까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였으니까 3의 배수 빼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것들 해가지고 요거 2개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고요. 그 경우들은 다 보여줘야 됩니다. 됐어? 좀 귀찮죠? 뭘 하고 있는지 알겠니? 요 흐름 자체가? 좋습니다. 다음 2번 봐봐. 2번은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님을 알고 그냥 무리수임을 알고 2 플러스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2 플러스 루트 3이 일단 유리수다라고 또 마찬가지로 뭐 할 거냐면 가정을 하고 또 시작할 거예요. 그죠? 제 지금 귀류법을 가지고 저긴 쟤를 지금 증명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근데 루트 3이라는 건 무리수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대. 이거 증명할 필요가 없대. 그냥 갖다 쓰면 된대. 뭐 이런 상황이었던 거야. 그래서 얘는 또 증명법이 좀 특이해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는 얼마야? 뭐니? 유리수죠. 라고 하는 요 사실을 가지고 증명을 합니다. 얘는.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3에다가 유리수인 마이너스 2를 더해줍니다. 하면 얘는 루트 3이 되는데 걔는 유리수가 나와야 되는데 무리수임을 알고 있어. 얘는 무리수야. 그러니 얘는 유리수가 아니군요. 증명 끝입니다. 얘는 심플하죠. 그러니까 뭘 이용할 수 있는 게 나왔다. 그러면은 되게 심플하게 증명을 끝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여기는 얘 있지 얘. 얘를 또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은 이용하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아까 여기다 써놨듯이 다 증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불편하지. 됐어? 그래서 문제에서 서술형으로 나오면 그런 거 줄 거예요. b가 b제곱이 3의 배수면은 b가 3의 배수다라는 걸 이용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줄 겁니다. 이해되죠? 됐습니다. 넘어가. 다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두 번째 파트 절대부등식. 지금부터 하는 건 진짜 중요한 얘기고요. 여태까지 했던 얘기는 솔직히 말하면 내신대 비용입니다. 알겠죠? 내신대 비용이에요. 사실 선생님이 가장 싫어하는 형태의 수학입니다. 이거 뭔가 논리가 있으면 그거대로 하면 되는 건데, 그죠? 얘는 딱 증명하는 방법들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얘는 좀 별로야. 선생님 생각해도. 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두 수의 절대부등식의 뭐 증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증명하는 방법은 되게 심플합니다. 그렇죠? 증명하는 방법은 심플해. 그냥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A가 대신 P가 Q보다 크다를 증명하고 싶었던 거야. 그럼 나는 쟤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해줘야 될 일은 P 빼기 Q를 해본다. 그리고 얘를 가지고 막 정리를 하다가 결론 여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 크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면 얘가 0보다 크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면 얘를 증명한 거다. 이렇게 흘러가자. 이게 절대부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증명 방법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런 결론이 나오려면 여기 크거나 같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오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쪽 마지막 마무리가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 뭔가의 완전 제곱식 이런 느낌이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증명하다가 이제 완전 제곱식이라는 걸 되게 즐겨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이랑 동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거 있지. 얘도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니. 그죠? 그래서 마무리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면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증명해 주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아직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야. 일단 한번 봐봐. 두 실수 또는 두 식의 대소 비교를 판정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P에서 Q를 빼본다. 그냥 빼놓고 얘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확인해서 두 개 대소 비교를 한다. 근데 그래도 안 돼. 그럼 여기 얘네들이 다 양수라는 전제가 깔려버린다면 제곱해서도 빼보고 세제곱해서도 빼보고 그러는 거야. 루트를 씌워서 빼보기도 하고. 됐나요? 그리고 그래도 안 돼. 그러면은 B를 구할 건데 여기서는 지금 뭐랑 비교? 얘는 지금 빼면 0이랑 비교하잖아 얘들아. 그지? 얘는 이렇게 나눠봐. 나누고 뭐랑 비교하니? 1이랑 비교해. 그 다음에 여기 얘네들은 다 양수라는 전제가 깔려야 됩니다. 해서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결국 이렇게 되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 나눠 놓은 게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이용해서 대소 비교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됐죠? 대소 비교의 가장 기본은 뭐다? 일단 빼라. 그렇죠? 그래도 안 되면 제곱해서 빼라. 그래도 안 되면 나눠라. 대신에 제곱해서 빼는 거나 나누는 거는 다 각각의 양수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런 게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런 게 전제로 깔려서 대소 비교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직접 해보자. 정리하다가 절대값이 어떻게 나와요? 어? 정리하다가 절대값이 어떻게 나와요? 나올 수도 있지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심플하게 얘기하면 얘랑 x랑 대소 비교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빼면은 그냥 절대값 x잖아. 0보다 크거나 같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봅시다. 자, 다음 두 식의 대소를 비교해 주세요. 라고 돼 있어. 그럼 잘 봐봐. 얘랑 대소를 비교해 달래. 그럼 뭐 할래? 어떻게 시작할까? 큰지 작은지를 어떻게 알아? 잘 봐봐. 선생님 지금 좀 전에 얘기했거든? 빼는 겁니다. 알았죠? 다시. 이게 되게 신기해요. 선생님 분명히 좀 전에 두 수의 대소 비교를 하고 싶으면 두 개를 빼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근데 실전에서 너희가 문제에서 딱 만나서 대소를 비교해달래. 그러면 제가 큰가? 얘가 큰가? 그냥 이러고만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뭐 해주세요? 두 개를 빼주세요. 알았죠? 일단 두 개를 빼주세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뺀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돼? 2ax 더하기 2by 마이너스 이거 전개 한번 해볼까요? ax 더하기 ay 더하기 bx 더하기 by 이렇게 되겠죠? 정리 또 갑니다. 여기 얘를 봤더니 이거랑 해서 ax 될 거야. 그 다음에 얘랑 해서 by 이렇게 될 거야. 마이너스 ay 마이너스 bx 이렇게 될 겁니다. 봤더니 여기는 얘랑 a로 묶이네요. 그랬더니 x 마이너스 y가 됐고 여기는 얘랑 봤더니 마이너스 b로 묶이네요.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여기는 a 마이너스 b에다가 x 마이너스 y가 될 거고요. 문제에서 분명히 나한테 뭐라고 줬냐면 a 빼기 b는 양수, x 빼기 y도 양수라고 준 거야. 그럼 양수고 양수네. 양수겠네. 빼봤더니 양수가 됐네. 얘가 더 크네.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이런 흐름을 잡는 거야. 알았죠? 다시 두 수의 대소 비교, 두 식의 대소 비교를 하고 싶어. 뭐 해라? 빼라. 그렇죠? 빼라. 90%가 빼는 겁니다. 알겠죠? 넘어가요. 다음. 이런 걸 증명해 주세요. 두 식의 대소를 비교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그냥 빼도 좋겠는데 그냥 빼봤자 루트 계산 빼기로 어차피 안 되잖아. 그지? 그런데 쟤네들 다 각각이 전부 다 양수라는 조건을 줘버렸네? 그럼 양변을 제곱해서 뭐 해도 괜찮겠네? 빼도 괜찮겠네. 그죠? 그래서 얘는 양변을 제곱해서 빼자. 이런 느낌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 a 더하기 b가 될 겁니다. 좌변.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겠어? a 더하기 b에다가 더하기 2루트 ab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나요? 이건 정확하게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루트 두 개로. 루트 a 곱하기 루트 b.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아 얘는 뭐야 그러니까 a 더하기 b 마이너스 2 루트 a 루트 b가 되죠.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봐도 괜찮겠네. 그러니까 얘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전체 제곱이라고 해도 괜찮겠네. 뭔가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네. 얘의 대소는 얘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증명되는 겁니다. 어떤 흐름인지 알겠어? 두 수의 대소는 뭐 해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결국은 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됐나요? 제일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됐죠? 넘어가서. 자, 여기 대소 비교를 해라. 이렇게 돼 있어. 어우, 저런 걸 대소 비교하래 나보고. 어떻게 하면 될까? 맘 같아서 도전하고 싶네요. 3의 30제곱은 그렇다 쳐. 10의 15제곱은 그렇다 쳐. 그냥 10에 1에다가 공 몇 개 달아주면 돼? 15개만 달아주면 돼요. 그죠? 별로 큰 수 아닙니다. 맞아요? 만, 억, 조네요, 조. 그지? 1조밖에 안 돼요, 쟤는. 아니죠? 4개씩 끊으면. 4개씩 끊어야 되잖아, 그지? 4개씩 끊으면 만, 억, 조, 경, 백경밖에 안 되네, 그지? 아니네? 백경이 있으면 천경인가? 천경이네요, 천경. 그죠? 천경밖에 안 되는 작은 수입니다. 맞아요? 그냥 계산해도 돼요. 이런 거는 이제 너무 크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뭐 해라? 나눠라. 이런 걸 나눠라. 오케이? 나눠라. 10에 15제곱, 3에 30제곱. 그럼 여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거 15제곱 뭐야? 얘는 2 곱하기 뭐야? 15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얘는 뭐야? 9에 15제곱이 될 거고 10에 15제곱이 될 텐데 얘는 그럼 9분의 10분의 9에 15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지금 1보다 작으니까 얘는 1보다는 작겠죠? 됐어? 그러니까 얘가 더 크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됐나요? 이런 식으로 살피는 게 마지막 b를 이용해서 나눠라. 그 다음에 1이랑 비교해라. 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절대 부등식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자, 봐봐 이제 우리가 이제 살면서 만나는 부등식은 두 종류 부등식이 있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풀던 부등식들은 전부 다 뭐라고 부르냐면 조건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조건이 뭐였지, 얘들아? 조건이 뭐였지? x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했죠. 그지? 우리가 여태까지 다루던 부등식들은 해가 존재하는, 그지? 해가 있는 부등식이었습니다. 그걸 만족하게 하는 해가 있고 참 거짓이 되게 하는 값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건 부등식이라고 불러. 오케이? 우리가 만났던 부등식들은 대부분 조건 부등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절대 부등식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등식도 마찬가지잖아. 등식도 다 같니? 등식이라고 다 같니? 항등식은 얘랑 무조건 같은 거지만 방정식은 얘랑 애시당초 다른 애들이잖아. 그지? 그런 애도 같게 해주세요라는 의미에서 등식을 만들었고, 그지? 그걸 만족하는 그 등호가 성립하게 하는 그 x값들을 모아서 해라고 불렀지. 부등식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얘가 얘보다 커요라고 했을 때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도 있습니다. 오케이? 애시당초 성립하는 부등식도 있어요. 얘와 얘의 크기 자체가 얘가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고요. 조건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무조건 얘가 더 크진 않거든. 얘가 얘보다 커요라는 부등식을 썼어. 무조건 얘가 더 크진 않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얘보다 크다는 고 써. 그리고 나서 뭘 찾는 거야? 크게 하는 x값들을 찾는 거지. 그게 조건 부등식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절대 부등식 얘기고 가장 기본적인 절대 부등식은 사실 뭐냐면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x에 뭘 넣어도 성립하잖아. 그지? 됐습니다? 아니면 이런 것도 괜찮아요.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 여기는 얘가 0보다 커요.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4보다 커요. 이런 것도 전부 다 뭐예요? 절대 부등식입니다.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은 몽땅 다 절대 부등식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괜찮니? 오케이? 그래서 좀 더 나가서 여기다 뭐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 여전히 절대 부등식이 되겠죠. 크거나 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여기서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줬는데 여기는 얘는 결국 a 플러스 마이너스 b 전체의 제곱이 될 테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무조건 성립할 거야 라고 해석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절대 부등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절대부등식은 뭔가의 제곱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거. 그 다음에 얘랑 거의 동급으로 쓸 수 있는 게 절대값이라고 했죠.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는 얘네들로 막 더해지거나 뭐 해가지고 만들어지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곱 더하기 뭐 2배의 절대값 이거 여기 0보다 크거나 같대. 절대부등식입니다. 그렇지? 이건 뭔가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대신에 전제가 깔려야겠지. 어떤 전제가? xy는 실수입니다. 오케이? 허수는 제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 있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실수라는 전제 하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등식을 다루고 있다면 결국은 실수 내에서 다뤄주세요라는 이야기일 테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의 큰 맥락은 결국은 뭔가의 제곱이나 절대값 같은 것들이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식들을 절대부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우리가 봤던 것 중에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것도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절대부등식이 맞습니다. 오케이? 여기는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니? 판별식이 음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항상 0보다 크니까 됩니다. 함수로 바라보면 이런 거고요. 얘를 식으로 바라보면 뭐가 되겠어? x 더하기 2분의 1 전체의 제곱에 더하기 4분의 3이 될 거거든. 그럼 얘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거기다 양수를 더하면 당연히 0보다 크겠지? 라는 걸 이용해서 증명해도 되는 게 절대부등식입니다.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면에서 여기는 얘가 왜 절대부등식이 되는지 알겠지? 그리고 우리 너희랑 나랑 처음 만났을 때로 돌아가 보자. 요런 애가 또 보이네. 저거 어떻게 변형했는지 기억나요? 그렇지. 2분의 1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으로 변형했어요. 그지? 그러니까 뭔가의 제곱이고 뭔가의 제곱이고 뭔가의 제곱이니까 다 0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니까 다 더해도 0보다 크거나 같다고 2분의 1 해봐야 어차피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절대부등식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부호 동순이 뭐예요? 부호 동순이라는 거는 이게 뭐야? 중복된 부호가 동 무슨 동? 같을 동. 순은 뭐야? 순서.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저기서 a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앞에 플러스가 먼저 왔지. 그러면 2ax 더하기 b 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a 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b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됩니다. 같은 순서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내가 한 방에 표현하고 싶었어. 귀찮잖아, 두 번에 쓰기. 그래서 한 번에 표현하고 싶어서 똑같은 거 a 제곱이랑 더하기 b 제곱 다 똑같잖아. 여기 2a 뭐야 이게? b 2ab 이렇게 다 똑같잖아, 그지?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a, b 이거 다 똑같잖아. 여기는 얘가 플러스일 때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다. 같은 부호는 동순이다. 이게 복부호 동순이라는 의미입니다. 됐나요? 길 좋아요. 어? 자, 다음 부등식을 증명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얘는 빼져 있네. 그치? 저 공식 되게 오랜만이다. 그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마이너스 3abc는 뭐였을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오, 기억나네.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였었어. 그지? 그런데 여기는 얘가 좀 전에 바꿔봤듯이 2분의 1에 뭐가 됐어?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 제곱이 됐고요. 그죠? 얘네들이 다 양수라는 사실 알겠지? 그런데 앞에 붙어있는 a랑 b랑 c가 각각 다 뭐라고 했으니까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도 양수가 되는 거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두 개 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 증명 끝입니다. 얘는 뭐 애시당초 뺄 게 없었죠? 그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됐어.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산술, 기하, 조화, 평균인데 기하는 뺄 거야. 여기서 기하는 뺄 거야. 뭔 소리야? 조화는 뺄 거야. 조화. 조화는 뺄 거고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오케이? 잘 들어, 얘들아. 세상에는 평균이 총 3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말하기 붙이기에 따라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2가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라는 평균의 종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평균은 뭐야? 그냥 2개를 더하면 2로 나눈다. 3개를 더하면 3으로 나눈다. 4개를 더하면 4로 나눈다. 이게 평균의 원래 정의였잖아. 그죠? 그래서 2개의 수에 대한 산술 평균, 그냥 그대로 평균을 구해 놓은 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산술 평균이라고 해요. 3개짜리는 뭐였겠어? 3으로 나눈 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있었어. 4개짜리는 뭐겠어? 4로. 얘네들이 각각 전부 다 산술 평균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런데 그런 평균, 이거는 쉽게 말하면 더하기에 대한 평균이야. 더하기에 대한 평균. 오케이? 산술 평균이라는 거는 더하기에 대한 평균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하 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곱하기에 대한 평균이라고 보면 돼요. 오케이? 잘 봐봐. 똑같은 거 2개를 더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A 더하기 A가 됐어. 그럼 얘가 다시 한번 A가 되려면은 이거 2A니까 2로 나눠줘야 되잖아. 얘가 A랑 A랑 A가 됐어. 그럼 3A니까 3으로 나눠줘야 다시 A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요 숫자들이 요렇게 바뀌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A랑 A를 곱했어. 그럼 뭘 해야 A가 될까? A랑 A를 세제곱했어. 뭘 해야 A가 될까? 봤을 때 얘는 루트를 씌워주면 되고 얘는 세제곱근을 씌워주면 되는데 세제곱근은 아마 그런 거 당첨. 세제곱근은 아마 아직 안 배웠을 거예요. 2개짜리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에 대한 평균은 뭐라고 쓰냐면 그냥 곱해요. 그게. 그다음 루트를 씌워줍니다. 그게 곱하기에 대한 평균이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못 들었어요. 어? 다시 곱하기에 대한 평균은 뭐라고?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거기 있는 게가 곱하기에 대한 평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걸 기하 평균이라고 불러요. 네. 됐어? 다시 얘도 평균이에요. 얘도 평균입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평균이 얘일 뿐이고 여기는 얘는 더하기에 대한 평균일 뿐이고 곱하기에 대한 평균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2개의 평균이 있는데 이게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여기는 얘네들이. 거기 이제 뭐 조합 평균도 있어요. 이런 건 하지도 않을 겁니다. 알았죠? 그냥 이렇게.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얘가 무조건 이렇게 된대. 지금부터 여기 있는 얘를 뭐 할 거냐면 증명을 한번 해볼 겁니다. 알았지? 그거요. 무조건 산술 평균이래 기하 평균 다시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무조건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야. 여기는 얘를 난 이제부터 뭐 할 거야? 증명해 볼 거야. 오케이? 내가 할게요. 해볼래? 어? 뭘 했어? 네. 해도 되죠? 오케이. 해볼게. 어떻게 할까? 빼요. 그래, 빼요. 제곱해서 빼요. 그래, 제곱해서 빼는 게 낫겠지, 근데 그지? 제곱해서 빼자. 그럼 뭐가 돼요? 4분의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아, 뭐 여기서 a랑 b랑 양수다. 이거 빵 빼먹었다. 양수일 때만 성립합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조건이에요, 저거. 그렇죠? 음수일 때는 저기 마이너스. 이게 허수되잖아. 그러면 수일 때는 안 안 나와요. 해요. 아예 건들지 않습니다. 산술 기하 평균 중에서 산술 평균은 상관이 없는데 기하 평균은 둘 다 양수인 경우에만 생각해요. 기하 평균은요? 둘 다 음수인 경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수인 경우만 생각해요. 됐죠? 좋아요. 이렇게 될 거고 이거 제곱하면 뭐가 돼요? AB니까 뭐가 되겠어? 4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됩니다?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 됩니다. 2분의 A 마이너스 B 전체 제곱이 됩니다. 0보다 크거나 같겠네요. 증명 끝입니다. 되게 쉽죠? 증명은 되게 쉬워요. 아니 할 수 있어 너네도 그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0은 그러니까 이 봐봐 얘들아. 이 기호가 뜻하는 거는 크다, 같다,
크다 그리고 같다 일까? 크다 또는 같다 일까? 또 그리고 그지? 다시 거나는 또는이 그리고니 또는이에요 또는 그지? 크거나 같다 크다 또는 같다 그러니까 보통은 다 크다였을 거야 그지? 근데 같다인 경우도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A랑 B랑 같으면 같겠지 0이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더 크겠지 제곱이니까 크거나 같다는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선 등호가 언제 성립합니다 등호 성립 조건이다 라고 해서 A는 뭐일 때? B일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A는 B일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까지 기억을 해놔야 돼 산술기하 만약에 A는 B가 아니면 또 등호를 없애줘야 돼요. A는 B가 아닐 때는 크다를 하고 있는 중일 거야. A랑 B가 같을 때가 같다를 하고 있는 중일 거야.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면 돼. 한 번만 다시 봐봐.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건 뭐 크거나 같다라는 거랬어. 그지? 다시 한번 여기서 봐봐. 얘를 증명은 여기서 했으니까 여기서 봐봐. A랑 B랑 서로 같았다면 0이 되겠지. A랑 B랑 서로 달랐다면 0보다 크겠지. 그러니까 A는 B였을 땐 어때? 얘가 같다가 되는 거고 A랑 B랑 달랐을 땐 어때? 얘가 크다가 되는 거지. 됐어? 등호 성립할 때는 언제야? A는 B랑 같을 때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어 갑시다. 55분입니다 지금. 진짜 벌써? 이거 연습 문제 어떻게 해요? 여기 없는데.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내리한테 주고. 자, 그래서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 부르거나 뭐 산평 기평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줄여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대소를 줄여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일단 결론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 산술 기하 평균은 되게 중요한 애입니다. 되게 중요하고 산술 기하 평균 얘는 일단 전제가 둘 다 양수여야 합니다라는 걸 전제로 깔아요. 오케이? 그리고 2분의 A 더하기 B가 뭐예요? 산술평균. A, B의 루트가 뭐예요? 기하평균. 그래서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랑 단 해서 A는 B일 때만 뭐합니다? 등호 성립합니다. 까지. 이만큼이 한 세트야. 이거 세 개 중에서 총 3개의 파트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전제. 둘 다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은 뭐예요? 결론 이런 게 성립합니다. 그다음 여기서 특이사항 A는 B일 때만 등호가 성립하는구나. 그럼 요 세 가지가 3세트, 세 개 한 세트로 완벽하게 딱 완전히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된다. 알았죠? 얘는 항상 성립하는 모기 때문에 절대 부등식이기 때문에 여기는 얘는 절대 부등식입니다. 이기 때문에 저기 있는 쟤는 따로 문제에서 주지 않습니다. 오케이? 저기는 제가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만 풀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간단한 예를 통해서 봐봐. 여기는 얘가 3이래. 여기는 얘가 4래요. 직각이래. 여기는 이 길이 얼마니? 5가 되죠. 우리는 사실 외운 거잖아. 그지? 외운 거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저기는 저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루트 41이 되죠. 그죠? 여기는 요 길이를 내가 A라고 둔다면 A의 제곱은 뭐가 됩니다? 5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 됩니다라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하는 항상 성립하는 저 등식, 직각삼각형이 발생했을 때 항상 성립하는 이 등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두 개만 알고 있어도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어요. 이런 느낌이거든. 마찬가지야. 이 식 자체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피타고라스가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것처럼 얘도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애입니다. 여긴 얘는 고1뿐만 아니라 고2, 고3까지 계속 뜬금없이 나와요. 오케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문제 풀다 보면 피타고라스 뜬금없이 나오잖아. 그지? 문제 없이 풀잖아. 그지?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저 산술기하 평균은 뜬금없이 나왔을 때 몰라요. 그래서 못 풉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되게 중요한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얘 활용하는 파트, 저기는 제 활용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오케이? 산술기하 평균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문제로 가볼 거예요. 23-3번 문제 봅시다.
자, 이게 일단 산술기하 평균 이용해서 여기는 이거는 된다라는 거 전제로 깔아놓고 이제부터 그냥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뭐 할 거냐면 대소 비교를 할 거예요. 오케이? 다시 뭐라고? 지원이 뭐라고? 아니야? 볼게요. 자, 대소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가장 기본이 뭐라고 했죠, 얘들아? 뺍니다. 근데 뭐 그냥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제곱해서 빼도 되고요. 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억해 놓고 있어. 자, 여기는 얘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자, 얘들아. 일단 봐봐. 제곱해서 뺄 때는 뭐가 필요했지? 양수 조건, 전제가 필요했어요. 둘 다 양수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제곱해서 뺄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A랑 B랑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해서 다 양수라고 조건을 줬고, 자, 요건 무조건 양수일 거고 루트 A랑 루트 B 중에서도 당연히 루트 A가 더 크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양변이 다 양수라는 전제가 지금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양변을 제곱해도 되는 겁니다. 오케이? 만약에 여기서 이런 표현이 없었어, 그럼 양변 제곱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왜? 둘 다 양수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전제가 되게 중요해요. 제곱하는 건 항상 양수라는 전제를 깔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양변 제곱해보자. 얘는 A 빼기 B가 될 거고 얘 제곱하면 뭐가 돼요? A 마이너스 루트 A 루트 B의 2배 더하기 B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두 개를 뺄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A랑 A는 없어지네요. 그죠? 그런데 이 루트 A, B라고 하는 건 이렇게 남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가 됐습니다. 그죠? 그럼 저긴 제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제부터 알아내야 되거든. 맞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루트 B라는 거를 B의 제곱으로 보고 루트 AB를 루트 A, 루트 B로 봅시다. 그렇지. 그럼 2루트 B로 묶을 수 있겠지. 그럼 루트 A 빼기 뭐가 되겠어? 루트 B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얘는 무조건 양수라고 문제에서 준 거였고 이것도 양수겠지. 그러니까 얘가 양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대소 비교를 해봤더니 얘가 되는 거구나 라고 증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원이 표정에서 너무 어려워. 됐어? 다시 원칙만 지켜주면 돼요, 얘들아. 알았죠? 두 번째, 여기는 얘 대소를 비교하고 싶어요. 뭐 할까요? 절대값을 해결하는 방법은 범위를 나누는 것도 있지만 제곱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기는 제 대소 비교를 하고 싶어도 나는 양변을 제곱해서 뺄 거예요 라고 작전을 세우고 시작합시다. 절대값은 양수잖아요. 절대값은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절대값은 양수니까.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절대값 이거 빼기였다면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였다면 그때는 양수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제곱하면 안 됩니다. 네. 됐죠? 그래서 여기 얘를 양변을 제곱해서 한번 접근해 볼게. 이거 제곱하면 뭐가 돼요? 절대값 A의 제곱에 더하기 2배의 절대값 A의 절대값 B 이렇게 될 거고요.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럼 저거 제곱하면 뭐가 되겠어? 절대값 A의 더하기 B 전체 제곱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두 개를 뺄 거예요. 그럼 절대값 A의 제곱이랑 완전 똑같은 게 A의 제곱일 거고 절대값 B의 제곱이랑 완전 똑같은 게 B의 제곱일 거고 여기는 얘랑 완전 똑같은 게 뭐겠어? 이 절대값 A, B였을 겁니다. 됐죠? 다음 얘랑 완전히 똑같은 건 뭐겠어? A 더하기 B 전체 제곱일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해서 정리를 해주면 A제곱 없어질 거고 B제곱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 절대값 AB 마이너스 2AB가 될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됐다면 이제 여기서 보는 거지. 이제. AB가 양수인 경우 한번 생각해봐. AB가 양수라면 이게 AB가 되면서 없어지지. 그땐 얘가 뭐가 돼요? 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AB가 뭐였다면? 0이었다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여전히 0 되겠죠. 그 다음에 AB가 뭐였다면? 음수였다면 여기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예요. 맞아요? 그럼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AB가 되니까 마이너스 4AB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AB가 무슨 수였으니까? 음수였으니까 마이너스 4AB는 무슨 수겠어? 양수가 되겠네. 그러니 결론, 여기 있는 얘의 결론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해서 얘가 성립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부등식의 증명 과정입니다. 그지? 잘 봐봐. 이제는 단순히 풀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단순히 식을 쓰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작전을 잘 세워줘야 돼.
그죠? 어렵습니다. 처음 해보는 걸 거야 아마 이런 거 증명 파트, 그지? 그래서 어색할 뿐이지 이것도 정확한 흐름을 잡고 많이 연습하다 보면 너무나 편한 것들입니다, 사실은. 알았죠? 처음엔 조금 어색할 수 있다. 넘어갑니다. 지금 뭐야? 자, ABCD가 양수일 때 저걸 증명해 주세요. 이렇게 나한테 줬어요, 그죠? 저걸 줬어. 이제부터는 뭘 이용할 거냐면 선생님은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할 거예요.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도 될 것 같아서. 오케이? 봐봐. 이만큼을 그냥 뭐라고 봐보자. 이만큼을 여기서 말하는 A라고 보자. 그다음 뒤에 있는 요만큼을 뭐라고 보자? B라고 보자. 그러면 여기서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도 양수일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2분의 B분의 A 더하기 D분의 C는 이렇게 되면서 뭐가 되겠어? 곱해. 그럼 루트 B, D분의 AC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그다음 요거 가지고 또 산술기하 평균 한 번만 더 써볼 거야. 일단 여기는 얘는 이쪽으로 넘겨버릴게 이렇게. 됐나요? 그럼 똑같아. 2분의 해가지고 A분의 B 더하기 C분의 D 이렇게 쓸 수 있고 루트 뭐가 되겠어? AC분의 BD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는 2도 이쪽으로 넘겨버리고. 그런데 얘 양수 다 양수들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제 얘랑 곱한 거랑 얘랑 곱한 거랑 부등호 방향 똑같이 유지하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 결과가 얘입니다. 왜냐면 얘랑 곱하면 0이 될 거거든. 1이 될 거거든. 약분해서. 2 곱하기 2니까 4가 될 거야. 이해되나요? 내가 뭘 하고 있을까 지금?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이거 하고 있는 거야. A, B 이렇게 C, D 이렇게 있으면 우리 어떤 식 만들 수 있어? A, C, B, D 이런 식 만들 수 있잖아. 얘들이 다 무슨 수였을 때? 양수였을 때. 그거 하고 있는 중이야. 내가 궁금한 게 여기는 얘랑 뭐 한 거? 곱한 거. 그지? 곱한 거에 얘랑 비교하고 싶은 거였잖아. 그지? 얘랑 곱해요. 그러면 얘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죠. 얘랑 곱해요. 그러면 얘 4에다가 뭐가 되겠어? 얘랑 곱한 건데 여기 B 없어지고 이 없어지고 1 된다고.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증명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 해줄 수 있습니다. 산술기하 평균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제대로 다시 한번 얘기해 줄 텐데 일단은 요 흐름을 잘 잡고 가면 좋겠어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저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는 요 팔을 있잖아. 팔을 요렇게 달아놔. 오케이? 그러니까 2분의 A 더하기 B라고 하는 거는 루트 AB잖아. 그 다음에 2분의 B 더하기 C라고 하는 거는 루트 BC거든. 2분의 C 더하기 A라는 거는 루트 CA가 될 거야. 그래서 요거랑 결국 곱한 거잖아. 그지? 얘도 다 양수일 거란 말이야.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얘랑 곱할 건데 곱해버리면 뭐가 돼요? A 2개, B 2개, C 2개. 그러니까 얘는 A, B, C가 되겠죠. A, B, C 다 양수였으니까. 됐나요?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는 겁니다. 라고 증명이 가능해집니다. 조금 복잡한 식들은 이렇게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좀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됐어? 아까 그런 거 생각해봐. 루트 3이 무리수입니다를 증명하는 건 복잡했지만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이용해서 2 플러스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건 할만했어요. 그죠? 얘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건 힘들겠지만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걸 이용해서 증명하면 조금 더 편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은 이제 보면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A 더하기 B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2가 넘어가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형태로 기억해도 괜찮고 이런 형태로 기억해도 얘는 아예 정이고요. 사실 활용도는 이 식이 더 높아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를 머릿속에 박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 그렇죠? 좋습니다. 미리 말하지만 산술기하 평균 되게 어렵다. 알았죠? 절대부등식 파트 이 파트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알았죠? 다음 볼게요. 헐, 쌤, 근데 주변에 똥이 너무 똥이 너무 마려요. 마려요. 어떡해요? 어떡하냐? 38분만 참으면 안 돼요? 그러다가 여기 똥 냄새가 나시죠? 그건 안 되는데.
이거 우선 활용하기 전까지 싸고 올게요. 그래요. 빨리 갔다 와요. 근데 여기서 내가 지금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저기 일어나봐. 뒤로 돌아. 얘가 은우고요. 얘가 똥마리냅니다. 천천히 밖에 있겠죠? 밖에 휴지? 그래 휴지 갔어. 그래요. 질동. 빠르게 하자. 천천히 해야 돼. 알았어. 유튜브로 다시 볼게요. 알았어요. 천천히 해요. 알았어. 개빨리 합시다. 자 가볼게. 일단 요거를 증명해라. 요거를 증명해라 이렇게 돼 있었거든. 여기는 이 부등식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저 뭐야? 여기는 요 모양. 코시라는 사람이랑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두 명이서 만들어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그렇지. 길지. 그렇지. 이제부터 여기는 얘를 뭐 할 거냐면 증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 증명은 누가 해볼 거냐면 너희가 한번 해볼게요. 알았죠? 하늘가 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자, 한번 증명 시작해 보세요. 자, 여기는 얘를 증명한다는 거는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하라는 소리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이 대소비교를 증명하라는 소리야, 그지? 대소비교를 증명할 때는 얘랑 얘가 더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하라는 소리는 어떻게 하라고 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거대로 풀면 그냥 나와요. 되게 쉬워요. 오케이? 보자. 일단 증명은 뭐 간단하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y제곱 얘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그죠? 이걸 다 정리하면 이거를 다 전개 해가지고 다시 정리하면은 ax 마이너스 by의 제곱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증명 끝입니다. 네. 그게 다예요, 그냥. 어렵지 않죠? 등호 성립 조금 더 보여줘야. 그렇지. 그러면 등호 언제 성립하겠어? AX가 BY일 때 등호가 성립함을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특별히 어떻게 쓰냐면 X분의 Y가 A분의 B가 됩니다. 이렇게 써요. 네. 오케이? 저는 AY 마이너스 BX의 전체 제곱이 Y보다 크다라고 나왔어요. 그렇게 나와요. 미안해요. 잘못했다. 하느라 오늘 끄덕. 이거 결론만 또 선생님이 이렇게 잘 써놨네요. 그죠? 자, 저렇게 됩니다. 그죠? 됐습니다. 좀 민망하네. 다시. 자, 얘를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요것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불러?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부르고 선생님이 너희들 처음 가르쳐줄 때 뭐라고 가르쳐줬었어? 짜장면 짬뽕 공식입니다. 라고. 처음 들어봐. 저도요. 그래? 실명 두 번인가 세 번 하는데. 이 파트는 너희가 영상으로 대체했었어. 제대로 안 들었구만. 그런 거 짜장면 짬뽕 공식이라고 부른다. 이건 선생님이 어렸을 때 너희만 할 때 이제 학원에서 들었던 얘기야. 이게 너무 어려운 부등식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얘지.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참 잘했는데 이렇게 돼 있어. 여기는 얘네들을 이제부터 짜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는 얘를 이렇게 다 섞여 있으니까 짬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짜장면이 짬뽕보다 맛있다는 공식입니다. 난 짬뽕이도 좋아. 어쩔 수 없어요. 짬뽕이 작은 겁니다. 알았죠? 짬뽕이 작은 겁니다. 됐어요? 개인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얘는 어떤 느낌이니? 각각의 제곱들을 더해서 곱한 거야. 얘네들은 한꺼번에 짬뽕 시켜서 그거 전체를 제곱한 거야. 그래서 각각의 제곱의 합의 곱을 전체 짬뽕된 거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저기는 제가 짜장면 짬뽕 공식입니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활용해서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잘 봐봐. 이제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2번을 풀 건데, 잘 봐봐. x제곱, y제곱은 얼마랬어? 2랬어. 그다음 뭐가 궁금하대?
3x 더하기 y가 궁금하대거든. 근데 얘는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라고 보고 이렇게 쓸 거야. 네. 그럼 여긴 얘가 뭐가 되니까? 2가 된다니까. 얘는 10이잖아. 얘가 얼마가 되겠어? 20이 되겠지. 20이 됩니다. 그럼 봐봐. x제곱이 지금 2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x는 바로 그냥 마이너스 2루트 5에서 2루트 5에서 2루트 5 사이입니다.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 그지? 맞아. 그런 것처럼 여기는 얘 제곱이 2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3x 더하기 y의 범위는 2루트 5보다 작거나 같고요. 마이너스 2루트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바로 3x 더하기 y의 범위가 나와요. A랑 B를 너무 어떻게 빨랐어요. 어떻게 너무 빨랐어요. 너무 빨랐지? 다시 한번 가볼게. 어려워. 되게 어려워. 잘 봐야 돼. 아, 그냥 A. 그러니까 이 형태를 있잖아. 이 형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싶은 거고 A가 3. 내가 주어져 있는 정보가 지금 x제곱, y제곱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3x 더하기 y가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a가 3이구나, b가 1이구나 라고 난 이제부터 생각할 거야 라는 거야. 네. 이해되지? 이렇게 활용해서 저기는 제 범위를 구할 수 있구나 라고 푸는 거야. 어렵지.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해서 최대치수를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여기 밑에 있는 이런 문제들은요 전부 다 이거 뭐 하면 돼요? 얘 빼기 얘 해가지고 완전 제곱식 되는 거 확인해서 문제 풀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다 넘어가고 다 넘어가. 이제부터의 메인 테마, 오늘의 메인 테마입니다. 이제 메인이에요? 30분 남았는데. 돼요 지금? 됩니다. 그러게. Let's get it. 자, 절대부등식의 활용은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죠? 요거. 이거 독해법. 저 4개 있지 않아요? 그렇지. 독해법 4개. 말해봐. 첫 번째. A는 B보다 크거나 어떻다? 같다. 좋습니다. 2번. B는 A보다 그렇지. 작거나 그렇지. 같다. 됐어? 네. 정말 중요한 건 몇 번 몇 번? 3번, 4번. 재민이가 안 돼요. 오, 좋아요. 자, A. 의 최소값은 B이다. 그래도 아, 오늘 내용이. 좋았어. 됐어? A의 최소값은 B이다. 그렇지. 4번. B의 그렇지. 최대값은 A다. 좋아요. 를 이용해서 얘를 읽어봅시다. 2분의 A 더하기 B. 얘를 읽어봅시다. A 더하기 B의 뭐는? 최소값은 2루트 AB 이다. 됐어? 이쪽으로 와서 양변 제곱해볼게. 양변 제곱하면 4분의 뭐가 돼요? A 더하기 B 전체 여기에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AB 이렇게 될 거야. AB의 대값은 4분의 A 더하기 B의 제곱이다. 됐나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이해했다면 활용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봐봐. 진짜 중요한 얘기야. 내가 만약에 문제에서 막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있잖아. 갑자기 합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그러면은 난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곱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야. 다시 문제를 막 풀다가 보니까 합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그럼 나는 곱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야. 곱이 만약에 어떤 일정한 상수값이잖아? 그럼 난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내가 막 문제를 봤는데 갑자기 A, B 곱의 최대값이 궁금하대. 그럼 난 뭘 생각해야 돼? 합을 생각하는 거야. 합이 일정하다면 최대값을 구할 수 있어요. 끝났습니다. 이게 다예요. 한번 볼게요. 이거 봐봐. 이거. 보기 1번 봐봐. 갑자기 내가 막 문제를 읽다 보니까 뭐가 궁금하대? 곱의 최대값이 궁금하네. 오케이? 그럼 나는 뭐가 떠올라? 산술기와 평균이 먼저 떠오르고 합이 떠오르지. 그러니까 합이 일정한지 먼저 봐봐. 합이 일정하네. 그지? 그럼 나는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데 뭘 이용해서? 산술기와 평균을 이용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번 해보자. 그럼 쓰는 거야 그냥 이대로. 2분의 x 더하기 y 이렇게 쓰는 거야. 루트 x, y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나 합이 일정화되잖아. 그치? 합 일정해. 얼마야? 10이야. 그죠? 얘가 5가 됩니다. 이 양반 제곱할 거야. 그럼 x, y가 뭐가 되는 거야? 25가 자꾸 나갔다. 아, x, y 최대값은 25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다시. 그러니까 반대가 돼요. 합이랑 차랑, 합이랑 곱이랑 반대가 되는 거야. 합에 어쩌고가 궁금하면 나는 뭘 관심을 가져줘? 곱을 관심을 가져줘. 곱에 어쩌고 저쩌고 관심이 갔어. 그럼 나는 반대로 합이 일정한지 안 한지를 보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일정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때서야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산술기와 평균 쓰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2번 가볼까? 이번에 뭐가 궁금하대? x 더하기 y. 합의 최소값이 궁금하대. 그지? 그러니까 나는 뭐에 관심 가져왔어? 곱에 관심을 가져왔어. 그랬더니 곱이 일정한 값을 갖네요. 그지? 그러니까 뭐 할 거야? 산술기와 평균 한번 써줄 거야. 그럼 얘가 이거 넘어가면 되겠지 이제. 그럼 x 더하기 y가 이렇게 되면서 얘가 얼마니까? 100이니까 얘가 10이 될 거고 넘어가니까 20이겠지. x 더하기 y 최소값은 20입니다. 와, 이렇게. 야, 제일 길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이게 산술기와 평균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지수값 20. 응? 그럼 지수값이 20. 그렇지, 최소값이 20이 되는 거야. 잘한다, 우리 재민이. 처음에 읽는 독해법이었잖아. 처음에 독해법. 그렇지? x 더하기 y의 최소값은 20입니다. 야스, 야스. 됐나요? 네. 실전 문제로 가기 전에 산술기와 평균 다 했으니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다시 한번 가보자. 자, 이번엔 뭐야? 여기는 얘랑 얘를 줬어. 야스,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 그냥 야스. 나갑시다. 난다. 다시 얘부터 봅시다. 와, 이건 복잡하게 줬어요. 이렇게. 그죠? 아, 어렵네. 다 너무 어려운데 갑자기? 이거 먼저 볼까? 이거 먼저 보자. 자, 얘의 뭐가 궁금하대? 최소값이 궁금해. 잘 봐야, 잘 봐. 얘는 얘랑 얘의 합의 최소값이잖아. 그지? 예? 얘랑 얘의 합의 최소값이 궁금한 거잖아. 예. 그럼 뭘 생각해야겠어? 얘랑 얘 곱을 생각하는 거야. 일정하니? 일정해. 4입니다. 야스. 그러니까 산술기와 평균을 쓰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산술평균 2분의 뭐라고 쓰면 되겠어? x 더하기 x분의 4 이렇게 해가지고 루트 얘랑 곱하니까 얼마니? 4겠네. 그치?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야? 2잖아요. 넘어가면 얼마야? 4가 되겠네. 그치? 얘의 지수값은 4가 되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게 산술기와 평균 활용하는 겁니다. 됐어? 네. 저건 또 어려워요. 그럼 이거 봐봐 이제. 아, 이것도 잘 봐봐. 얘를 봐봐. 얘를 먼저 봐봐. 이게 뭐야 이게? 그치? 얘 더하기 얘 뭐가 궁금하대? 최소값이 궁금하대. 근데 이거 3개짜리 합이잖아, 그지? 근데 있잖아. 저것만 통분을 잠깐 해보자. 해봤더니 곱이 4네. 예? 곱이 4잖아. 네. 그러니까 산술기와 평균 쓰면 되겠구나. 야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야스. 사실 여기 양수 조건이 있었고 여기는 얘 통분한 거야. 이거 두 개 x분의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더한 거의 최소값이 궁금하다라고 줬으니까 나는 뭐가 궁금해지는 거야? 갑자기 얘랑 얘 곱이 궁금해지는 거야.
얘랑 곱해봤더니 얼마야? 4. 일정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음 놓고 뭘 써주세요? 산술기압 평균을 써주세요. 됐습니다. 그럼 여기 넘어가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4. 얘 지속값은 4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다시 봐봐. 2번 봐봐. 2번. 2번도 재밌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이거 더하기 여기 있는 이거의 최소값이 궁금하대. 그래서 난 얘랑 곱해봤거든. 그랬더니 x 더하기 1분의 9x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일어나게 만들어주고 싶으니까 한 요 정도의 변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됩니다? 곱하니까 9가 됩니다. 그럼 이거 두 개 갖다 뭘 쓸 수 있겠구나? 산술기압 평균을 쓸 수 있겠구나. 됐나요? 됐니? 해서 얘는 뭐가 되겠어? 2배의 얘랑 곱한 루트 9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마이너스 1은 어떻게 해요? 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달아주면 되지. 얘의 최소값은 얘였고요. 마이너스 1은 그대로 마이너스 1입니다. 얘는 그럼 얼마가 됩니다? 5가 되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어요? 이게 뭐야? 산술기압 평균입니다. 활용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해요. 다시 합의 최소가 궁금하잖아. 그럼 나는 뭐에 관심을 가져줘? 곱에 관심을 가져줘. 곱이 일정한지 안 일정한지 봐주세요. 곱이 일정하다면 산술기압 평균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일정하지 않다면 이 정도는 우리가 변형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 그렇지? 그죠? 곱이 일정하게끔 식을 살짝만 뭐 해주면 됩니다? 변형시켜주면 됩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니? 네. 오케이? 응. 이게 6은 아니에요, 기본. 잠깐만. 아, 이건 어렵네. 1등급이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이거 설명 좀 잠깐 하고 갈게. 이거 설명 잠깐 하고 갈게. 잘 봐봐. 그래서 집중합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이 등호 성립 조건 이거 개중요하다 되게 얘기했는데 되게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 등호 성립 조건에 대해서 쓴 적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습니다. 오케이? 지금 한 이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는 얘에 집중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케이? 자, 나는 이거 뭐 할 거냐면 2x 더하기 3y 요거 가지고 산술기압 평균 한번 써볼 거야. 2루트 6xy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죠? 지금 요 형태로 쓰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나중에 가면 막 여기도 2를 달아놓고 여기도 2를 달아놓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다는 겁니다. 얘가 넘어갔다 이거 얘기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가지고 산술기압 평균을 또 한번 써본다면 x분의 8 더하기 y분의 3 이렇게 되면서 얘는 2루트 xy분의 뭐가 돼? 2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그럼 아까 했듯이 얘 양수 다 정보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곱했어. 그랬더니 뭐가 돼? 2x 더하기 3y x분의 8 더하기 y분의 3 4 루트 얘 곱하기 얘 6xy 곱하기 xy분의 24가 됩니다. 약분 없어지네요. 여기는 얘는 6 곱하기 4기 때문에 6으로 나가고요. 얘는 2로 나가. 오케이? 그래서 48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 답은 48입니다. 라고 풀었어. 그랬더니 틀렸어요. 틀렸대. 더 성립이 안 돼요. 왜지? 왜 틀렸을까? 답이 49였어요. 그지? 답이 뭐야? 40개. 답이 49입니다. 왜 틀렸을까요? 도대체 지금 이 풀이는 거의 완벽한 풀이 같은데 그지? 네, 완벽해. 쟤들이 각각 그거 놓쳤네. 저거 증거 저거 있잖아. 그치 저걸 놓쳤지 그지? 저걸 놓쳤네. 뭔 소린가 봐봐. 자 여기서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겠니? 2x랑 3y랑 같을 때입니다. 여기서 등호 성립할 때는 언제겠어? x분의 8이랑 y분의 3이랑 같을 때거든. 맞아? 근데 이거 넘겨볼게. 그러면 3x가 뭐야? 뭔 소리야? 3x가 8y 이렇게 되지. 그럼 2x는 뭐라고 했어? 3y라고 했잖아. 2x가 3y인데 3x가 8y가 될 수 있니? 같이 가서 안 되지. 얘가 만약에 3배 해주면 6x는 뭐가 돼요? 9y가 될 겁니다. 6x는 뭐가 돼요? 16y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랑 동시에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지? 얘가 성립하는 상황이었다면 얘가 등호가 성립하지 않았을 거야. 얘가 성립하는 상황이었다면 얘가 등호 성립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우리가 보통 배울 때 A, B, C, D 이렇게 돼 있을 때 A, C 이렇게 B, D 이렇게 배우고 B, D 이렇게 배우고 그리고 등호가 하나도 없으면 이게 하나 없다 이렇게 배우잖아, 그지? 맞아요? 얘랑 둘 다 등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랑 동시에 성립하지 않아요. 얘가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은 얘가 크다가 됩니다. 얘가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은 얘가 크다가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는 얘는 크다여야 맞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등호가 있어야 그 등호일 때가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 푸는 방법은 다 전개하는 거야, 그냥. 오케이? 그냥 전개해버려. 전개. 그냥 봐봐, 전개. 안 된다고요? 그냥 이렇게 풀면 안 돼. 그냥 등호만 빼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그럼 얘가 지금 이게 뭐야? 48보다 크다 이건데 얘 최소값이 얼마야? 모르잖아, 그지? 그지? 48보다 큰 것만 알아요. 최소값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등호가 있어야 최소값이 얼마다가 나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아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전개합니다. 그럼 뭐가 돼? 16 플러스 y분의 6x 플러스 x분의 24y 플러스 9가 됩니다. 되니? 곱하면 일정하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랑 먼저 써놔. 25 먼저 써놔. 플러스 얘는 2루트 얘랑 곱한 거야. 6 곱하기 24가 되겠지. 왜냐면 x, y 다 없어질 테니까. 그럼 얘가 얼마라고 할까? 12였지. 얘 24가 되겠지. 그래서 49가 되는 겁니다. 등호 성립 조건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케이? 등호 성립 조건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됐어? 네. 오케이, 좋아요. 얘들아, 지금 요 강의 있잖아. 48점 몇 명. 이 강의는 이번에 한 번으로 정확하게 완벽하게 다 이해가 안 된다 생각이 들면 꼭 다시 한번 봐요. 알았죠? Yes. 올려놓을게. 바로 올려놓을게. 다시 한번 꼭 봐. 자기 걸로 완전히 만들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가 많아요. 자기 게 완전히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봐봐. 이번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얘기 잠깐만 하고 갈게. 산술기하 평균 사실 여기서 거의 다 끝났어. 이런 패턴으로 풉니다. 이런 문제들이야 이제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얘기를 해볼게. 사실 여기는 얘를 산술기하 평균으로 풀어도 되는데 선생님은 여기는 얘를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으로 풀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각각의 제곱. 여기는 얘는 짬뽕. 전체 제곱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이 식의 구조를 본다면 반드시 2차, 1차, 1차가 보여요. 그냥 x랑 y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2차, 2차와 1차, 1차가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차, 2차랑 1차, 1차가 주어져 있는데 그 상황에서 뭔가 최대 최소가 궁금하다라는 상황이 발생하면 여기는 얘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차가 안 나와 있죠. 다시 봐봐. 일단 아까 문제 다시 가볼까? 어디 갔지? 그러니까 왜? 나만 생각난 거 아니지? 뭐야? 응? 사이프지만 괜찮아요. 나오는 아, 말투요. 그랬어? 다시 봐봐. 2차, 2차, 1차, 1차. 2차, 2차, 1차, 1차. 2차, 2차, 1차, 1차는 뭐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다. 다시 이 상태에서 아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으로 풀었었잖아. 그죠? 어떻게 했었어? x제곱 그냥 그대로 쓰는 거야. x제곱, y제곱 그대로 쓰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1차, 1차 여기다 그대로 써주는 거야.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써줘. 그래서 여기를 이제 완성시켜주면 되겠지. a를 뭐라고 본 거야? 3이라고 본 거고 b를 1이라고 본 거겠지. 그럼 3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해주면 1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는 얘가 2라고 준 거니까 얘에 대해서 여기는 얘의 범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었어. 됐어? 그러면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와서 여기서 얘를 제곱하면 얘죠. 얘를 제곱하면 얘입니다. 맞아요? 난 이제부터 여기는 얘를 x라고 볼게. 얘를 y라고 볼게.
x의 제곱이 될 거고 y의 제곱이 될 겁니다. 얘 또한 2차, 2차, 1차, 1차의 형태군요. 그럼 A의 루트상. 됐습니다. 가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x제곱 더하기 y제곱 똑같이 써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그냥 x 더하기 y네요. 그죠? 그러면 a제곱 b제곱 다 a, b가 다 뭐였겠어? 1이었겠지. 그럼 얘가 얼마야? 10이야. 얘가 얼마야? 2야. 여기 얘가 쟤야. 그죠? 됐어? 그러니까 x 더하기 y의 범위가 나오는 거야. 뭐야? 2루트 5에서 마이너스 2루트 5. 이야. 됐나요? 이렇게 바라보면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 방에 구해줄 수 있습니다. 알겠니? 네. 좋습니다. 넘어가서 이런 건 뭐 하라고 얘들아? 전개하고 시작해요 얘들아. 알았죠? 네. 전개하고 시작해. 저 경우에서 되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한데 그럼 여기는 23-11번 문제도 뭐구나? 1차 1차, 2차 2차구나. 코시 슈바르치 부등식까지 풀라는 거구나. 최대값은 10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0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알았죠? 네. 넘어갑니다. 다음 볼게요. 몇 번까지 있어? 어휴, 3개 남았어. 어휴. 헷갈린다. 그죠? 근데 8분 남았어. 그러게. 빨리 해볼게요. 자, 이번엔 나한테 곱을 줬고요. 여긴 얘를 줬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2차 2차. 합의? 아니야. 1차 1차는 더하기여야 되잖아. 곱하기지. 얘는 합과 곱의 관계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산술기와 평균이 떠오르는 거야. 됐어? 예. 4x제곱 무조건 양수. 얘도 양수. 그지? 양수란 조건이 일단 깔려 있어야 산술기가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얘랑 여기는 얘 더한 거 합의 뭐가 궁금합니다. 최소값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얘를 뭘 볼 거예요? 곱을 볼 거예요. 얘 곱은 뭐야? 36x제곱 y제곱이잖아. 근데 x, y를 줬지? 그럼 곱이 일정한 애를 생각할 수 있겠네. 그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뭐 해줍니다? 산술기와 평균 한 번만 써줍니다. 뭐가 되겠어? 36x제곱 y제곱 이렇게 되겠다. 얘가 뭐니? 그냥 6xy죠. 여기서 이제 마음대로 막 플러스 마이너스 안 달고 막 써도 돼요. 다 양수 조건이 있으니까요. 됐습니다. 그래서 xy가 얼마였으니까 6이었으니까 이게 36이 될 거고, 그지? 36에다 이거 넘어가니까 72가 될 거야. 여기는 얘의 최소값은 72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때 xy 값을 구해주세요. 뭘까? 등호 성립 조건. 언제 등호가 성립합니다. 최소값을 갖는 순간은 언제의 상황이야? 등호가 성립할 때의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값을 가질 때 그때 뭔가를 구해달라라는 상황은 등호 성립 조건이 만족될 때의 뭔가를 구해달라는 상황이다.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됐어? 그래서 4x 제곱이라는 애랑 9y 제곱이라는 애랑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얘랑 얘를 가지고 난 뭘 했거든. 산술기와 평균을 썼던 거거든. 그지? 얘랑 얘랑 같을 때가 결국 뭐겠구나? 등호 성립할 때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됐니? 그렇다면 뭐야 결국 2x가 뭐라는 소리야? 3y라는 소리잖아. 그지? 그럼 x는 뭐라는 소리야? 뭐 2분의 3y라는 소리겠지. 그럼 주어진 조건에 집어넣습니다. 저기다가. 그럼 뭐가 되겠어? 2분의 3y 제곱이 6이 된다는 소리니까. 넘어가서 y 제곱은 4가 되겠네. 그지? y 값은 2가 될 겁니다. y가 2였다면 x는 3이 되겠죠. 라고 해서 x랑 y, 그때 x랑 y도 다 구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됐어? 오케이. 그 다음 거 볼게요. 다음 거. 얘는 어떡할까? 뭐예요? 어떡할까? 아, 이건 좀 어렵다. 이건 조금 어렵네요. 그러니까 산술기와 평균을 쓸 수 있는 것 중에 거의 제일 어려운 수준의 문제입니다. 이 정도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사실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는데, 사실 선생님이 이런 생각이 좀 드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y는 4-x죠. 아, 네. 맞아? 집어넣을게. 그럼 x분의 뭐가 돼요? 5-x가 되죠? 그럼 하트 뿅뿅을 한번 할 수 있죠? 예.
그럼 x분의 5가 됩니다. 빼기 1이 될 겁니다. 같은 이유로 여기 있는 뭐가 되겠어? y분의 5가 될 거고요. 빼기 1이 될 테니까 빼기 2가 되겠지. 나는 여기 있는 얘의 뭐가 궁금합니다. 최소값이 궁금합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잘 봐봐. 여기 있는 얘를 xy분의 5에 뭐가 돼? x 더하기 y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럼 x 더하기 y는 또 얼마니까? 4라고 준 거니까 20. 여기는 얘의 뭐가 궁금합니다. 최소값이 궁금합니다 로 저기는 저 식을 완전히 다 빼기 2가 빠졌죠. 여기는 얘의 최소값이 궁금합니다 로 현재 상황을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됐어? 예. 그리고 이제 뭐 하면 되겠어? 이거가 최소가 되려면 여기는 얘가 최대가 됐으면 좋겠어. 그럼 이제 여기는 얘가 최대가 된대. 그럼 합이 일정해야 되겠어. 가서 산술기하평면을 다시 쓰는 겁니다. 되게 어렵죠. 얘가 4랬어. 이게 2가 될 거야. 제곱하면은 4가 될 겁니다. 얘의 최대값은 4예요. 그러니까 얘가 4였을 때가 이거 전체 최소값이 될 겁니다. 오, 째시네. 답은 3이 되는 거야. 그럼 그때 x값은 얼마겠어? x랑 y랑 같을 때잖아 지금. 그러니까 x랑 y는 다 2였을 때입니다 라고 판단해 줄 수 있겠네. 왔다 갔다 이게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잖아. 그지? 그지? 식을 변형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자꾸 바꿔주는 것들, 그런 것들 잘해줬으면 좋겠어. 잘 봐봐 얘들아. 우리가 있잖아, 식 변형이 많이 일어나거나 막 그러는 상황이 된다면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해요?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해요? 이럴 수 있거든. 그지? 근데 잘 봐봐. 조금 업그레이드 했어요. 좀 업그레이드 해볼게. 자, 여기 맨날 써놓고 선생님이 뭐라고 해? 인수분해하지 말라고. 뭐 결과가 뭔지 모르는데 인수분해를 어떻게 할 거야 저기서. 인수분해 해서 뭐 할 거야. 그죠? 내가 궁금한 게 뭔지, 최대 최소인지 아니면은 x 절편 y 절편인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한. 뭐가 궁금한지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 그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얘들아. 아무것도 모르면은 사실은 있잖아. 그냥 2x 제곱에 마이너스 3x에다가 더하기 2에다가 마이너스 x 제곱이라고 식을 변형해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니? 이걸 이걸로 변형한다. 이거랑 이거랑 같다는 거 다 알잖아. 그지? 근데 아무도 이거는 변형하지 않아요. 왜? 별로 의미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 더하기 x로 누구도 변형하지 않는다고. 왜? 아무런 이득이 없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는 자꾸 변형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해봤었거든. 근데 내가 볼 땐 똑같아.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 이런 행동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딱 중요한 형태들, 내가 원하는 형태들로 자꾸 변형. 이거 봐봐. 이걸로 바꾸고 이걸 이걸로 바꾸고 이렇게 바꿔가는 이 과정들이 내가 어차피 해석할 때 합을 줬지. 그러니까 곱의 최대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나는 식을 변형하고 싶어서 이렇게 변형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좀 거슬려서 얘를 치환해서 이렇게 바꿔준 거고요. 이렇게 치환해서 이렇게 바꿔준 거고요. 이렇게 정리해봤더니 여기는 얘를 이제 통분할 수 있으니까 통분했더니 x, y분의 20으로 바뀐 거야. 그죠? 위에 올라가니까 x 더하기 y가 또 나오거든. 그럼 걔는 또 바꿔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 있지. x, y가 나오게끔 유도하면, 나 스스로 유도하면서 거기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오케이? 이런 것들을 배워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걸 여기서 이런 생각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왜? 나는 어떤 형태, 내가 원하는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로 변형하고 싶으니까. 됐나요? 그런 마인드를 잘 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파트 다시 한번 말하자면 되게 어렵습니다. 오케이? 다시. 그래, 활용은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랑 같이 이어서 진행할게요. 고생했습니다. 시간 그럼 어디까지야?